대권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는 대선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 지지율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줄곧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왜 중단된 거고, 왜 반발하고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다른 여론조사들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1.2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1등을 달리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다른 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43.7, 윤석열 41.2. 이재명 41.5, 윤석열 42.2. 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이 지사보다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여론조사 등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5차 범위 안에 접전이고 지금까지는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이었는데 요 여론조사대로라면 이낙연, 윤석열도 양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뭐 이제 양강은 아니고 어쨌든 그 중간지대로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3강 정도의 분위기 3강. 안에 들어왔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강의 구도다. 예, 그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월 20일경부터 왜 이런 상황이 시작되냐면 장성철 소장이 소위 엑스파일 이야기를 하면서 언의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그 총장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또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의 소위 여배우 문제라든지 네. 어떤 개인적인 측면, 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예. 또 6월 20일경에 또 그에 비추어서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는 일들이 좀 겹쳐지면서 소위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약간씩 조금 흔들리는 그런 기조 속에서 이번 말하자면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어떤 의미가 있다면 거의 지난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빠져왔던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호남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후보 하나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재명을 갔던 표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재명, 윤석열이 흔들리면서 예. 이낙연 후보가 올라갔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으로도 승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어허. 실제로 뭐 특히 호남 표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했던 표들이라든지 또 중도표 중에서 심지어 호남에서도 윤석열에 갔던 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의 상승세가 더 갈 여지도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군요. 8월, 9월 되면서 실제로 국민 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시작되면 지금 당원들을 다 모으고 있죠. 지지자들을. 이낙연의 세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주목할 부분이 예. 있고, 근데 호남에서 정세균과 이낙연을 이렇게 저울질하던 많은 분들이 정세균 쪽보다 이낙연 쪽으로 지지해주는 쪽 흐름들이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마다 사실은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샘플도 다르고 기법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권 주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유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수록 상황은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특정 여론조사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왜? 장모 논란 등에도 여론조사 1위를 보였던 그 여론조사. 윤석열 전 총장 우소의 우세 흐름을 보였던 TNR 리서치의 여론조사.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쭉 지지율이 발표됐었는데 돌연 지지율이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극성 지지자의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 있었다. 유독 윤석열 앞서는 여론조사가 중단된 것이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조사를 중단시킨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것이다. 선관위 등의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 된다. 강력 반발. 여론조사 회사 측은 발주처로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여론조사 중단하라는 일반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의 발주처는 머니투데이 등이죠. 어허. 그렇다면 왜 그 발주처는 여론조사를 돌연 중단한 걸까? 요게 의문입니다.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1위를 달리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됐고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뭐 아무런 설명 없이 발주해 주는 것이 중단하랍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 뭔가 왜 그러지 싶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것, 정치적 압력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한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와 함께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죠. 지금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한 1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언론사와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앞섰던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씨를 앞섰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던 그런 조사인데 그 조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그 과정에 특정 후보, 여권이겠죠. 여권의 특정 후보와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압력을 받은 언론사가 중단시킨 거다.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전혀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 자체를 지금 저게 해당 언론사의 입장이죠.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고 대선 국면에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단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한 거다. 오히려 정치권의 억측이다. 이렇게 지금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생태탄 논란 그리고 윤석열의 엑스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음모와 네거티브전으로 점천되겠구나 이런 우려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좀 윤 전 총장 측도 이 네거티브전에 참전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의혹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제 윤 전 총장의 근거는 복수의 제보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권성동 의원 등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도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저 의혹을 확산한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복수의 제보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언론사의 압박이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언론사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위는 사실 밝히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다소 좀 의혹 제기가 좀 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약 설령 언론사가 압력을 받아서 뭐 중단했다 한들 저게 범법행위여서 선관위가 조사할 문제인지 약간 좀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윤 전 총장에게 돌아가는 게 결국 지지율 하락 때문에 초조감을 저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오히려 공격으로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룰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어떤 이 판을 끌고 가고 있는 선두주자의 자세는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P&R 리서치의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발표돼 왔는지 그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곧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히 앞서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여론조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워낙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큰 이슈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전혀 정치적 외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외압 개입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은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7월 첫째 주 7월 4일에 이제 발표한 그 시점이 7월 2일에 그 장모 사건이 그 징역 3년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 여론조사가 이제 그 월요일에 발표하는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윤 총장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격차가 또 커졌고요. 10%의 안정적인 그런 우세를 좀 보이고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번 주에 뭐 어제서야 또 이런 의뢰사 측에서 이런 해명을 이제 내놨던 것이고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 윤 총장 측에서는 당연히 뭐 이것은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의심은 충분히 살만한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머니투데이의 이 입장문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뭐 책임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전에 이 조사는 그럼 책임감이 좀 더 없었던 건가? 사실은 여론조사의 그런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왜 갑자기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조사 아닌 단독조사를 하기로 한 것.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좀 의혹이 좀 들은 것이고요. 아, 그럼 지금까지는 뭐 무책임하게 조사한 거냐? 그러니까 공동이 아닌데 단독조사를 하기로 한 해명치고는 조금 저는 미흡한 점이 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뭐 어떠한 그런 뭐 권성동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쓰셨지만 뭐 여권 측의 뭐 인사 외압에 따라서 이 조사를 중단했다 이제 뭐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또 머니투데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PNR 그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 조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